그럼 이번에는 좀 그 손님들하고 이제 직원들을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 어떻게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손님이나 직원 관리. 우리 단골 관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메모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손님의 특징 메모를 해가지고요. 명함 추천 이런 거 저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명함 추천. 네. 맞아, 저희는 명함 해본 적은 추천. 없습니다. 다른 데서 많이 하는 거는 네. 주로 배제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명함 추천 이런 거는 뭐 다들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요새 또 안 개인 하려고 했죠. 네, 정보라는 맞아요. 생각도 있어서 저는 스팸 문자도. 아.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마치 어제 내가 명함 이벤트에 넣는, 저도 명함 이벤트에 참여를 해봤지만 다음날 땡땡 대리운전에서 문자가 왔어요. 의심스러워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런 이미지가 될까봐 그런 건 하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라기보다는 메모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손님이 예를 들어서 생일이 언젠지 기념일이 언젠지 체크를 딱 오셨을 때 그 시즌에 오셨을 때는 서비스를 챙겨드린다던가. 그러니까 그분을 인상착의나 외모나 다 기억하셨다가 네, 적어놓은 적어놔요. 거예요? 그 기억이 돼요? 와, 그거 네, 저 지금도 핸드폰에 보면은 어. 에버노트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G.O.D 팬 분이 계시면은 네. 보시면 G.O.D 노래 틀으면은 그분은 같이 오신 어머, 손님한테 그걸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한 분 한 분 기억하시죠? 한 분 한 분 기억할 수 없어서 메모를 합니다. 몇 명에 대한 메모가 지금 돼 있어요? 글쎄요, 최소 뭐 한 100명 정도는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요, 그럼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이랬던 분들은요, 새로운 분들을 또 모시고 오세요. 그래도 기분이 좋으니까 네, 그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손님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면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손님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면은 면허 시험 준비하시나면 시험 언제세요? 그거 해서 기억했다가 스티커 같은 거 면허 따셨을 것 같아서 초보 운전 스티커 준비했어요. 어머. 뭐 남자친구인데? 그러면은 그 초보 운전 스티커가 네. 뭐 예쁘고 이런 예. 게 아니라요. 저희가 흰색 반창고에 그냥 네. 초보 운전이라고 그냥 매직으로 써서 이거 아. 사용하시라고. 그냥 챙겼다라는 의미로. 그렇죠. 근데 재밌잖아요. 이거 보시고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거죠. 또 아. 홍보를 해주시는 거죠. 아. 그 반창고 붙이고 다니겠어요? 근데 이 아, 설정 네. 자체가 생각의 발상이 다르시구나. 네. 저는 정말 진짜 우리 생각하는 정말 선물 같은 그게 그러기에는 제가 좀 비용이 많이 들 그쵸. 것 같습니다. 3,000원짜리 감자튀김 팔아서 하기에는 좀 많이 들 것 좀 같고요. 재미를 드리는 게 목적이고 선물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에 뭐 빨간 종류 서비스, 그쵸. 정지선 잘 지키라고 신호등 잘 보시라고 이렇게 드리긴 하죠. 그래요. 참 그 고객을 기억해 준다라는 네. 게 우리 다른 출연자들 네. 이 직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말을 들어봐도 되게 다 중요한 그렇죠. 요소 같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직원들이 네.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요? 아니면 정직원으로 일을 해요? 요전까지는 전부 다 정직원이었고요. 직원. 지금 새로 매장을 낸 데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특별히 직원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처음에 저희 시작했을 때는 합숙했었거든요. 어머. 저는 지방에서 혹시 네. 서울이 예, 집이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예, 축하받을 일이에요. 지방에서 서울을 왔을 때 그 월세랑 쓰레기 봉투 값이 그렇게 아까웠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그런 걱정 없이 장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 합숙소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았어요? 그 월급 주고 그 합숙소 운영하는 비용에 제가 덜 남기면 되는 건데요. 아. 그 대신 그들이 편한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뭐 출퇴근 시간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근처에 집이 있고 와서 일하게 됐을 때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좀 더 웃는 얼굴로 손님을 대할 수 있으면 그게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홍보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역시 처음에는 기숙사 너무 지저분하고 좁고 이래서 반지하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시다가 또 오히려 나중에는 그렇게 또 할수 있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편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저는 제가 회사 다닐 때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는 주인처럼 일하라고 그렇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주인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주인처럼 일하고 하는 게 조금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다음 매장에 대한 어떤 투자도 하게 해주고요. 지분에 대한 수익 쉐어에서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점이나
대전 본점 같은 경우는 직원들 지분이 저보다 더 많습니다. 어. 제가 50% 이상의 지분을 준다고 했을 때 주변 대표님들이 반대했어요. 야, 51%는 네가 갖고 있어야지. 네가 대표인데. 그냥 한번 질문을 그쵸. 던져봤습니다. 혹시 51% 지분을 줘보신 적 있냐고 대표님. 그랬더니 그래 보신 적은 다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저는 이들에게 정말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주인인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주인처럼 일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주인처럼 일하려면은 네, 주인이 돼보아야겠구나. 그래서 50% 이상을 주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전에 식비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어. 왜? 자기들이 그만큼 더 자기 많이 거니까. 가져갈 수 있으니까 예. 더 아끼게 되고 음.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주인으로 일해봤을 때 분명히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장사에 꿈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저랑 같이 있을 때 리스크가 작은 경우에 주인이 돼봤을 때 실패할 확률도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인을 되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그런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외식 사업을 해나갈 거이기에 주인인식을 가진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게 너무나 든든하고 무엇보다도 그 주인이 된 친구들이 주인이 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점장이 되고 나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피드백 해줄 때 그 전에 보이던 시선과 너무 스펙트럼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역시 또 보람을 느끼고 제가 또 회사에서 교육팀, 인사팀에서 교육 이런 걸 담당하다 보니까 어떤 제가 생각하는 목표의 교육의 ROI 돌아오는 게 있었을 때 되게 만족감을 느끼거든요. 또 그런 거에 장사에 대한 내가 외식 사업 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나누어주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좀 재미, 좀 활동성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를 선출하실 때 사장님만의 무슨 기준이 있어요? A형은 안 된다. 저는 일단 뭐 얼굴 이런 건 봅니다. 얼굴이요. 얼굴 봐서. 외모 지상주의시군요. 네, 절대로 손님이랑 네. 썸 탈 수 없는 얼굴입니다. 반대로. 네, 남자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혹시나 저희 가게에 오면 네. 훈남들 뭐 이런 거 네. 혹시 생각하시 오시면 다들 실망해서 나가시고요. 왜냐면 손님이랑 이렇게 썸 타게 되면은 그거 너무 재밌다. 그 테이블을 잘해주면은 오해될까봐요. 네, 다른 테이블들에서는 소외받는 기분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만 잘해주네. 네. 이 방송을 보신 직원분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아니 본인들도 항상 얘기해요. 너희 외모 때문에 뽑혔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중에는 이건 직원들이 보면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면접을 잘 본 친구와 면접을 못 본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뽑을 때 잘 본 친구와 못 본 친구를 같이 뽑아봤는데요. 저는 뭐 이거 책에 쓰지는 않은 내용인데 잘 본 친구들은 금방 또 이탈을 하기도 하고 뭔가 얘기했을 때 자기 주장도 많이 강한 편이에요. 좋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건 저희 조직 발전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도 하지만 그 주장 때문에 제가 가고자 하는 가치관이나 어떤 방향으로 안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면접을 좀 못 본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자기가 한 직원 친구 중에 자기 면접에서 합격한 적이 잘 없대요. 저희 가게에서 처음 일하는데 뽑아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있고 그 친구한테는 뭔가 가르쳐줬을 때 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아마 이 방송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저는 조금 면접 봤을 때 오히려 안 특출나게 뛰어난 친구들보다는요 그냥 오히려. 조금 항상 가장 최근 면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 게 그러한 얘기가 있거든요. 인재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찾으라고.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말고도 계속 오거든. 일하면서도 여기저기서 일하자고 일을 그러면 언젠가 떠날 수가 있고 여기다 충성도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다. 간절한 사람들이 그런 간절함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도 견디면서 계속 오랫동안 충성도 있게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특히 그리고 외식업 쪽은 이탈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하는 분들이 쉽게 바뀌잖아요. 맞아요. 이직률이 그래서 실제로 많이 있나요? 저희는 오픈 멤버도 그대로 하긴 있고요.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안 그런 오죠. 것도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면접을 못 본 친구들을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것도 팁인가요?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친구가 제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그 친구한테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저는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 나 오늘 스카우트 제의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면접에 잘 합격을 못하는 친구였는데 자기가 일하는 걸 보고 나서 다른 매장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뿌듯한 거죠. 제가 저와 함께 하면서 그만큼 그 친구도 성장을 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도 그런 제의를 받아서 이 조직에 있으면서 뭔가를 배웠다고 느꼈으니까. 네. 그런 사례 들으면서도 이렇게 뽑기를 또 잘한 건 아닐까. 네. 지금까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4, 5점까지 하시면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네. 컨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점포수가 늘어나다 보면 관리도 어려울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할지 좀 계획을 잡으셨어요? 계속해서 매장은 네. 늘려가겠다는 생각을. 몇 호점까지 늘리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건 지금의 네. 제가 2019년 들어서 고민입니다. 과연 매장을 늘려서 양적으로 성장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질적인 성장을, 항상 모든 기업에서 질적 성장과 양적 그렇죠.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지키지 못할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예,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전 이 제목, 우리 책의 제목처럼 정말 3천만 원 가지고 요식업을 시작을 해서 성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전혀 색다른 관점에서 이런 그 발품, 말은 시어 발품이지 이게 정말 진짜 말은 쉽지 실제로 이거 어려운 그렇게, 거거든요. 네, 쉽지 않죠. 6개월 동안. 근데- 칭찬받으려니까 어색합니다. 근데 하여튼 정말 지금의 모습도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에서 이제 더 앞으로 성장해 나가실 그 미래가 더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좋은 얘기 해주고 뭐 노하우도 공유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시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이렇게 뭔가 그 요식업이 됐든 혹은 이렇게 하여튼 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정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점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이쪽 보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아이템을 정할 때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템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은 장사여도 중간에 힘든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힘든 과정에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본인이 재미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던가 좋아하는 걸 했을 때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나는 돈만 바라보고 돈 버는 아이템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장사를 하면서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중간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극복하고 매장을 차릴 수 있게 된 이유는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제가 재미를 느끼는 일이 음식 장사였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것들 중에 아이템을 한번 선정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끝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 나오면 우리 나중에 한번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감자튀김 그러니까요. 마셨던지 우리를 어떻게 접객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도 그렇죠? 궁금해요. 어떤 네. 이벤트가 있을지. 네, 오늘 8월 머니톡은요. 나는 빚을 내지 않고 3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의 저자 윤혁진 사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멋진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